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을 지원할지와 그 규모는 다음 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한진해운 채권자는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을 조건부로 우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판 양적 완화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양적 완화를 포함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첫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원칙과 목표를 세우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요. 협의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조선과 해운 등 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이 두 국책은행이 대부분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조 원의 자금 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조선 해운 업종의 두 국책은행이 대출해준 금액과 보증액까지 합쳐서요. 그 금액이 모두 21조 원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게다가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출입은행의 경우 9%대로 떨어져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산업은행은 14%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 건전성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두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건전성을 높여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최소 필요 자금이 5조 원에서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5조 원에서 10조 원 하면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봐도 좋은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정부는 아무래도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의 2대 주주로 따로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수출입은행에 언제든지 직접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이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고 그 규모와 적정 규모와 시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서 이 방법 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 즉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코본드를 사는이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느니 사는의 코코본드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책은행들의 이런 부실이 결국 특정 기업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막아준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정부는 무엇보다 그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 계획이 선행돼야만 국책은행의 자본 수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이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자율협약이 개시가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에 나왔는데 단 구조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습니다. 조건부로 우선 수용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은 조금 전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합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대상선에 이어서 한진해운도 채권단 관리 하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두 해운사의 부실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가의 선박 임대료입니다. 용선료라고 하는데 이 용선료 인하가 두 회사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현대상선이 이달 중순을 목표로 해외 선주들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곧 구체적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채권단은 한진과 현대 모두 용선료 인하에 이어서 사채권자들과의 채무 조정에 성공해야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보름 뒤에 나올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지만 결코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참 산 넘어 산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한국판 양적 완화 그리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까지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